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전투군종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8%, 구라 2%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전투군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재훈, 2000땡년 군번으로 모사단 땡땡여단 예하대대에서 수송부 운전병으로 군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중대 군종병은 할아버지 군번의 말년병장, 8호차 운전병이었는데 부사수는 이미 구했고 중대 군종병을 인수인계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딱히 신앙이 있는 병사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들어온 손자군번 중 독실한 기독교인인 나를 보고 엄청나게 반가워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 후 말년병장은 모든 종교활동에 나를 데리고 다녔다. 예배를 드리는 건 좋았으나 다른 고참들에게 완전히 찍혀버리게 되는 나. 당시 상병 실세고참이 나를 따로 끌고 가서 네 할아버지 집에 가면 봄날은 없다, 빡세게 뛰어다녀라. 할아버지는 몇 주 전역했고 그때부터 정말 봄날은 갔다. 중대 군종병이 되면 주말 운전배차 시 누군가 내 대신 땜빵해야 했기에 소대 고참들의 강력한 반대로 중대 군종병에서 탈락. 혹독한 군생활을 했고 엉덩이를 침상에 붙일 틈 없이 뛰어다녔다. 고참들은 그래도 주일 오전 종교행사만큼은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다. 힘든 군생활 중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종교행사는 쉬는 것 이상의 큰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빡센 군생활에 잘 적응. 일병 말이었던 어느 주말, 여단 군종병인에게 혹시 여단 군종병 생각 있는지 슬쩍 물어봤다. 여단 군종병은 할아버지와 예배드릴 때 몇 번 마주쳤던 사람으로 내가 중대 군종병이 안 된 것을 알고 평소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 당시 나는 1호차 운전병으로 거론되며 나름 인정받고 제 몫을 톡톡히 하던 시기였는데 만약 내가 수송대에서 빠지면 다들 고생할 거란 생각에 거절하게 된다. 한 달 후 나는 상병이 되었고 여단 군종병 또한 곧 전역. 그 시기에 본래 있던 군종장교가 전출 가고 새로 군종장교가 전입해오면서 여단 군종병이 후임을 찾을 시기를 놓친 듯 했다. 새로운 군종장교는 대위 진급을 앞두고 교육 다니느라 이것저것 바쁜 일정. 여단 군종병이 만년휴가를 가야 하기에 교회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생기자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다. 그래서 여단 군종병에게 후임으로 누가 괜찮은지를 물었고 여단 군종병은 나를 지목하게 된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단 군종장교가 우리 대대로 방문. 대대장 면담하고 난 후 나는 여단 군종병이 되었다. 대개 보직의 변경은 큰 사고를 치거나 엄청난 빽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 당시 군종장교님은 내 보직을 변경하기 위해 군단까지 가서 노력하셨다고. 수송부에서는 당연히 난리 났다. 그동안 잘 키워놓은 똘똘한 운전병이 갑자기 여단 군종병으로 간다고 하니 분위기는 험악해질 수밖에. 보직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대대에서 교회로 출근하라고 했기에 수송부 고참들 눈치 엄청 보면서 한 달간 수송소대에서 보냈다. 수송부 고참들은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완전 배신자 취급. 그래도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은 마음에 운전병이 부족하면 운행도 같이 뛰고 차량 정비 인원이 없으면 수송부에서 야간 작업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마지막 여단으로 떠날 때 수송부 고참들이 송별회도 열어주며 고생했다면서 인정해주었다. 당시 고참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대에서 여단 본부로 옮겨온 당일 행보관님과 상담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너 누구 백으로 여기 온 거냐? 당시 중대장님과 행보관님이 나 때문에 무척 긴장하셨다고 했다. 왜냐면 여단 본부는 국회의원 조카, 기무사 준이 아들, 한국 테니스 랭커 등 빽 가진 사람들의 낙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직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예하 대대에서 여단 본부로 파견 형식으로 나와 있던 병력. 그런데 나의 경우 군단까지 가서 보직과 소속을 변경해서 왔기에 엄청난 빽이 들어온 줄 알고 여단 본부가 어수선했던 것. 내가 당황해하자 행보관님께서는 보직이 변경되는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해 주셨고 그제야 나는 보직 변경이 얼마나 큰 혜택이었는지를 알게 된다. 나는 사고를 치지도 않았고 빽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빽으로 군종병이 된 것 같습니다. 행보관님은 내 대답을 듣고 껄껄 웃으시더니 이런 야, 너 진짜 군종병이구나. 그제야 안심하셨는지 야, 군종병도 근무 배정해라잉 라고 외치셨다. 알고 보니 백으로 파견온 병사들은 모두 근무에서 열애였다고. 그렇게 어중간하게 군종생활을 시작한 지 2일 만에 여단 군종선임은 말년휴가를 가게 되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여단 군종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수송부에서 몸쓰는 보직을 하다가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니 적응이 쉽지 않았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군용 차량을 보면 수송부가 그립기도
하기도 했다. 군종 장교님이 부대 위문이나 공적인 업무를 볼 때 여단 수송부에서는 내가 운전병 출신에 군 면허도 있고 지리도 빠삭하니 군종 장교님이 배차 신청을 하면 운전병은 보내지 않고 차량만 배차해 주었다. 그래서 종종 군용차 운영을 할 수 있었기에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다. 군종병은 사실 꿀보직이긴 하다. 힘든 훈련이나 작업 등의 일과가 없고 교회에서 지냈기 때문에 고참 등 눈치 볼 사람이 없었다. 식사도 교회 식당에서 밥을 지어 먹었고 교회의 일반인 성도님들이 온갖 반찬과 부식들을 제공해 주셨다. 심지어 교회는 배달도 가능했기에 종종 배달 음식을 먹기도 했고 남는 시간에는 기타 치며 찬송 연습, 성경 공부를 하며 일과를 보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말년, 교회 사무실로 공문이 도착한다. 세계 기독 군인 대회. 세계 각국의 기독 군인들이 모여서 교류하며 신앙심을 고취하는 행사로 각국의 고위장교는 물론 장성, 국방부 장관, 전 대통령 등 국내외 2,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기도원에서 4박 5일 동안 진행하는데 그곳에서 자원봉사할 군종병 신청을 받는다는 것. 우와, 말년에 이런 기막힌 일이. 군종 장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서를 써주셨고 한 달여의 기다림 끝에 자원봉사 합격 통지를 받게 된다.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자원봉사 첫날, 외국에서 온 내빈들의 경우 고위급 이상은 일산 쪽 고급 호텔로, 일반 병사나 부사관급은 인근 모텔 등으로 숙소를 배정했다. 참고로 나는 일반 병사나 부사관급의 숙소 안내를 담당했다. 그렇게 숙소 이곳저곳을 다니며 각 나라 현역 예비군 군인들을 안내. 그런데 이상하게 명단에는 없는 나이지리아의 노부부가 있었던 것. 저 담당관님, 나이지리아 국정 노부부가 계시는데 명단에 안 보입니다. 대부분 고위급 아니면 근처 모텔에 배정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 모텔이나 남는 방 있으면 안내해드리고 기록해놔. 그렇게 노부부의 캐리어를 끌고 남는 모텔방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는데 좀 어리둥절해하며 따라오다가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이곳이 자신들의 숙소가 아니라며 다시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여기가 호텔이 맞냐라고 반복해서 묻길래 호텔 맞다고 대답하며 다시 캐리어를 모텔방 안으로 옮겨드리며 들어가시라고 손짓했다. 옆에 있던 부인은 간판을 보고선 노 모텔! 이라고 말하며 숙소를 거부했다. 비록 모텔이었지만 신축이고 룸 컨디션이 이 정도면 호텔보다 쾌적했기에 엄청 까다롭네 라고 생각했고 다른 참석자들이 숙소 배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This is your hotel. You must stay here. 오케이? 나는 재차 강조한 후 다시 모텔방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들어가려 하지 않아 급한 마음에 두 사람을 안쪽으로 밀어넣은 후 메모지에 땡땡 모텔 땡땡호, 국적은 나이지리아, 이름은 야쿠브 고원 앤 와이프, 계급은 프레지던트. 노부부의 계속되는 항의와 질문이 있었지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기에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계급이 프레지던트? 대통령? 에이, 아니겠지. 무슨 나이지리아 기업 회장인가? 그렇게 모텔 밖으로 나오는데 무전으로 담당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야야! 혹시 거기 있는 노부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이랑 영부인이냐? 야, 지금 두 분이 사라져서 난리 났어. 확인해봐. 머리에 크게 한 방 맞은 듯한 충격. 그들은 진짜 나이지리아의 전 대통령 부부였다. 네, 맞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 맞습니다. 지금 즉시 대통령 의전 차량이랑 경호팀 보낼 테니까 잘 모시고 있어. 나는 그 즉시 나이지리아 부부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마침 두 사람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면서 bad, not good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을 남발하며 I want to go to my hotel 이라면서 언성을 높였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때부터 Sir, ma'am 존칭어를 써가면서 호텔 로비에서 연신 Your sedan is coming. Would you please wait, sir? 등 수많은 공손한 말을 써가며 안심시켰다. 곧 경찰 사이카 2대와 몇 대의 경호 차량, 그리고 나이지리아 국기와 한국 국기를 단 세단이 도착했다. 그제야 나이지리아 대통령 부부는 만족한 듯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와 고맙다고 말하며 포옹해 주었고 의전 차량에 탑승했다. 떠나가는 나이지리아 대통령 부부를 향해 나는 목청이 터져라 필승을 외쳤고 의전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거수경례를 거두지 않았다. 아프리카에서 온 노부부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모텔방에 떠밀고 나왔던 나는 큰 반성과 함께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는 교훈을 얻게 된다. 그렇게 군생활을 마치고 민방위를 마친 시점에 당시 생각이 갑자기 났고 세계 기독군인 대회에 참석했던 나이지리아 대통령을 검색했는데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포옹을 젊은 병사의 실수에도 너그럽게 용서해준 따스함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검색한 순간 그 모든 기억이 오싹함으로 바뀌었다. 야쿠브 고원, 나이지리아 3대 대통령, 독재자,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을 썰? 타국에와 길을 헤매고 난감해하다가 의전 차량을 보고 해맑은 표정을 짓던 그 순박한 노인이 인류 역사상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인 독재자 10이라니.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